채화영이 오장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마대창 회장의 코앞에서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뺨을 맞은 오장미가 오히려 비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오장미는 알고 있었거든요. 채화영이 절대로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요. 아니,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 이유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도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뺨 한 대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드림그룹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충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해 마대창 회장의 저택에서 생활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장미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재벌가 손녀 마서린처럼 행동해야 하고 속으로는 양아버지 오복기를 죽인 채화영의 악행을 하나하나 파헤쳐야 했으니까요. 마서린의 천방지축 성격을 연기하면서 동시에 채화영의 약점을 찾아내야 하는 이중생활.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장미는 강철 멘탈의 여전사입니다.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이기도 하고요.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 그게 바로 오장미라는 여자입니다. 그래도 오장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는데요. 반찬 가게에서 정숙희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뒤를 봐주는 양오빠 오태평. 그리고 바깥에서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오장미를 적극 도와주고 있는 연인 강백호였습니다. 오태평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무식하고 세상 급한 것 없는 태평한 남자 같지만 양누이 오장미에 대한 의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남자였어요. 양아버지 오복기를 닮아서 남자답고 터프하면서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오태평은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다가도 파전을 부치다가도 된장국을 끓이다가도 틈만 나면 오장미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장미야, 오늘 회장 내에서 무슨 일 없었어? 그 채화영이라는 여자가 또 뭔 짓 안 했어? 혹시 너 힘들면 바로 말해. 오빠가 당장 달려갈게. 오태평의 목소리에는 항상 걱정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오장미는 그런 오태평에게 오빠, 걱정 마. 나 강철 멘탈이잖아.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씩씩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태평은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오장미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채화영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거려. 오태평은 양아버지 오복길이 채화영에게 목숨을 잃은 걸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착한 사람이었던 아버지 오복길. 배포 크고 목소리도 굵었지만 속은 한없이 여렸던 아버지가 채화영의 손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오태평은 그 아버지의 원한을 생각하면 이를 악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장미가 걱정되는 거였어요. 양누이마저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강백호. 오장미의 연인이자 훈남 변호사이자 해피바이러스 전파자이자 정의감 넘치는 휴머니스트. 강백호는 키 크고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마음씨가 따뜻한 남자인데요. 바깥에서 채화영의 과거 범죄 기록들을 하나씩 추적하면서 오장미의 위장 작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놀 건 다 놀고 게으름 피우면서도 성적과 스펙은 놓치지 않는 매력남답게. 겉으로는 여유롭게 보여도 속으로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백호는 오장미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미 씨, 오늘도 무사히 넘기셨죠? 조금만 더 참아요. 반드시 채화영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내가 장미 씨 곁을 지킬게요. 강백호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오장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강백호의 따뜻한 선의는 그 어둠 한 구석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드림그룹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채화영이 최 대표로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드림호텔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채화영이 석방된 이후 드림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시 굳히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마대창 회장의 신임을 계속 유지하려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했고 이 리모델링 사업이 바로 그 성과의 열쇠였습니다. 채화영은 이 사업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있었어요. 이게 성공하면 드림그룹 안에서의 자기 위치가 더욱 단단해지는 거였고 실패하면 마대창 회장의 눈밖에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해온 겁니다. 채화영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투자를 철회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채화영이 다급하게 투자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이 채화영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자 측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 실장님과 직접 미팅을 한 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 실장님께서 리스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서요. 마 실장, 그러니까 현재 마설인 행세를 하고 있는 오장미가 투자자를 만나서 뭔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채화영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실 오장미는 그 투자자 미팅에서 특별히 채화영을 겨냥한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장미는 마설인으로서 드림그룹의 미래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요. 문제는 오장미가 대화 도중에 채화영의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흘렸다는 거였어요.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리스크가 좀 크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물론 최종 결정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리겠지만요. 마대창 회장의 손녀이자 드림그룹의 실장이 직접 신중론을 제기하니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너 가문의 후계자가 리스크를 언급했는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에 수백억이 날아간 거였습니다. 채화영은 이를 갈았습니다. 오장미가 마설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 사업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어요. 채화영의 입장은 정말 사면초가 같았는데요. 오장미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지만 폭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마설이는 지금 강백호와 오장미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서 요양시키고 있었고 채화영은 그 장소를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장미의 위장을 폭로하면 마대창 회장이 당장 그럼 진짜 설인이는 어디 있냐? 곧 추궁할 테고 마설인을 찾는 과정에서 채화영이 설인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치명적인 비밀까지 드러날 수 있었어요. 정숙희의 친딸을 훔쳐다가 마대창에게 자기 친딸이라고 속이고 키운 그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면 채화영은 드림그룹에서의 자리는 물론이고 모든 걸 한꺼번에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채화영은 알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던 건데요.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프로젝트를, 자기 밥줄을 오장미가 건드린 거잖아요. 채화영의 눈이 도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뒤에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채화영은 그 도끼를 품은 채 마대창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강백호는 이날 법률사무소에서 중요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다름 아닌 진홍주로부터였습니다. 진홍주가 대뜸 황당하고 살짝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백호 씨는 진작에 마 실장이랑 오장미가 쌍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모두에게 숨기세요? 강백호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홍주가 이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누구한테 들은 건지, 누가 흘린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는데요. 강백호가 최대한 침착하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진홍주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을 진홍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강백호는 직감했어요. 진홍주가 단순히 질투심에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그림의 끝에는 분명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강백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진홍주는 강백호를 사랑하는 여자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오장미를 증오하는 여자니까요. 강백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인 오장미를 진홍주는 뼛속까지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여자가 이런 폭탄급 비밀을 손에 쥐었다는 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홍주가 이 비밀을 마대창 회장에게 넘기면, 채화영에게 넘기면, 아니, 세상에 공개해버리면 어떤 경우든 오장미가 위험해지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강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오장미를 지켜야 했습니다. 강백호는 진홍주의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오장미에게 연락했는데요. 마침 오장미는 마대창 회장의 저택에서 서재에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미 씨, 큰일 났어요. 진홍주가 우리 비밀을 알고 있어요.
장미 씨가 서린이랑 쌍둥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서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어디서 알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심각해요. 오장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문제였거든요. 진홍주는 강백호를 짝사랑하는 여자이고 오장미를 뼛속까지 증오하는 여자잖아요. 그런 진홍주가 이런 핵폭탄급 비밀을 손에 쥐었다는 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하나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장미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강철 멘탈의 여전사답게 당황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바로 분석에 들어갔어요. 진홍주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흘릴 것인가가 핵심이었는데요. 만약 마대창 회장에게 직접 알리면 오장미의 위장 자체가 그 즉시 끝나버리는 거고요. 채화영에게 알리면 사실 채화영은 이미 알고 있으니 상황이 또 다른 방향으로 번질 수 있었어요. 오장미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홍주와 채화영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둘 다 오장미를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오장미는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은 이 비밀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아. 왜냐면 채화영 자신도 이 비밀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 오장미는 이 복잡한 역학관계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오장미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는 찰나 저택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채화영이었어요. 채화영의 표정은 그야말로 살기등등했는데요. 투자자 건으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던 채화영은 사무실에서 곧장 저택으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오장미를 보자마자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채화영의 눈에는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참고 또 참았던 울분이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까지 날려버린 오장미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어요.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의 우아한 외모 뒤에 숨겨진 용암 같은 욕망이 드디어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건방진 기집애, 채화영의 손이 번개처럼 오장미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저택 거실에 메아리 쳤는데요. 오장미는 뺨을 맞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눈앞이 아찔했지만 오장미는 이를 악물었어요. 양아버지 오복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착한 남자였던 양아버지. 정숙희 엄마와 자신을 살과 피처럼 끔찍이 아끼던 양아버지. 그 양아버지를 죽인 여자가 지금 자기 뺨을 때린 거예요. 오장미는 분노가 차올랐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채화영, 너는 나를 어쩌지 못해. 내가 그걸 모를 리 없잖아. 오장미는 오히려 천천히 채화영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겨우 그 정도 망신에 벌벌 뛰는 거야? 이 한마디가 채화영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채화영은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서린의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재벌가 손녀 마서린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대들지 않아요. 아나무인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상대를 조롱하며 발악하지는 않는다고요. 이건 오장미, 오직 오장미만이 할 수 있는 배짱이고 도끼였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더 분노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오장미의 그 여유 있는 표정, 그 당당하고 도발적인 눈빛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 나를 내보내면 내 비밀도 터지는 거야. 내가 서린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 정숙희 엄마 딸을 훔쳐다 키운 것까지 전부 다 드러나는 거라고. 채화영은 자기가 꼼짝 못하는 처지라는 걸 오장미가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걸 무기로 삼아 자기 앞에서 비웃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 채화영이 오장미 앞에서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채화영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도 채화영이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장미의 두 번째 뺨을 올려치려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발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졌어요. 마대창 회장이 나타난 겁니다.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카리스마 끝판왕. 그 마대창 회장이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채화영에 들어올린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의 두 번째 뺨이 날아오기 직전 마대창 회장의 등장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방금까지 채화영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비웃던 강철 멘탈의 전사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억울하게 맞은 연약하고 가엾은 손녀로 완벽하게 변신한 거예요. 이건 연기인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오장미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 근성의 승부사 오장미다운 순발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저 때렸어요. 오장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 담긴 그 한마디가 마대창 회장의 가슴을 정통으로 관통했어요. 마대창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는데요. 하나뿐인 손녀, 아들 마동석이 남긴 유일한 핏줄 마서린이 며느리 채화영에게 맞았다고요? 마대창은 아직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단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눈에는 지금 자기 핏줄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손녀가 빨갛게 부은 뺨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거였어요. 너 지금 미친 거냐? 마대창 회장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독재자의 카리스마가 채화영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는데요. 채화영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분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변명도,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거든요.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냉혈한이지만 유일하게 손녀 앞에서만은 한없이 너그러운 할아버지. 그 손녀를 누가 때렸다고요? 며느리가. 마대창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채화영은 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아버님, 이건 서린이가 먼저 저를 자극해서 그만. 하지만 마대창 회장은 채화영의 말을 칼같이 잘라버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손녀를 때려? 내가 감히. 너는 서린이 엄마라서 이 집에 있는 거야. 엄마가 자식을 때리는 게 말이 되냐? 마대창 회장의 목소리는 소리를 지르다가 점점 더 낮아지고 무거워졌는데요. 이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낮은 목소리로 한 음절 눌러 말하는 마대창 회장이 훨씬 더 공포스러웠거든요. 교활한 늙은 여우의 진짜 무서움은 이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걸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자기 자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채화영은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순간 감정 조절을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화영의 눈빛은 죄송하다는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숙인 고개 아래에서 채화영의 눈에는 오장미를 향한 극도의 증오와 살해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 너를 반드시 끝내주겠어. 마대창 회장이 오장미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뺨을 살피며 물었어요. 어디 보자, 서린아. 많이 아프냐? 빨갛게 됐구나.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오장미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저는 진짜 서린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양아버지 오복기를 죽인 채화영의 악행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아버지한테도 모든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장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연기 반, 진심 반이었습니다. 마대창을 이용해야 하는 미안함에서 오는 연기였지만 양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채화영에 대한 분노가 담긴 진짜 눈물이기도 했거든요. 그날 저녁, 마대창 회장은 채화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의 묵직한 문이 닫히고 마대창 회장은 큰 책상 뒤에 앉아 채화영을 내려다봤는데요. 그 눈빛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 같았어요. 채 대표, 내가 너를 이 집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지? 채화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린이 엄마니까요. 마대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서린이 엄마니까 참고 있는 거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한 번만 더 일어나면 그때는 엄마고 뭐고 없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똑바로 생각해라. 알겠나? 채화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치마를 움켜쥔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어쩌면 세 가지 전부였을 거예요. 마대창 회장과의 면담이 끝나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채화영은 거울 앞에 섰는데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장미,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을 줄은 정말 몰랐어. 투자자를 날리고 시아버지한테 수모를 주고 준호까지 빼앗으려 하고. 하지만 내가 누군지 잊은 거냐?
내가 최화영이다. 최화영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어요.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답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뒤에 감춰진 용암 같은 욕망이 다시 한번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 오복기를 죽인 것도 이 여자였고 정숙희의 딸을 훔쳐다 키운 것도 이 여자였어요. 최화영은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킬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최화영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카드는 이강혁이었어요.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의 남자. 최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충실한 신복. 최화영은 곧바로 이강혁에게 연락했습니다. 혁아, 나 좀 봐야겠어. 지금 당장 와. 이강혁은 최화영의 부름이라면 밤이든 새벽이든 어디서든 달려오는 남자였어요. 최화영을 여신처럼 받들어 모시며 감히 사랑 고백 한 번 못하고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경외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최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남자. 그게 이강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강혁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는데요. 최화영의 악행이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걸 이강혁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복기를 죽인 것도 모자라 젊은 여자의 뺨을 때리고 마대창 회장에게 들켜서 수모를 당하고 이강혁은 최화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장미라는 여자를 보면서 이강혁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최화영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는 자신과 달리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오장미의 모습이 이강혁의 마음에 뭔가를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혁아, 진짜 서린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 서울 시내의 모든 병원, 요양시설, 개인 별장까지 전부 뒤져.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해.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게 다 오장미 때문이야. 서린이만 찾으면 오장미를 끝낼 수 있어. 최화영의 계산은 이랬어요. 진짜 마서린을 찾아서 자기 곁에 데려올 수 있다면 오장미의 위장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잖아요. 진짜 서린이 돌아왔는데 가짜 서린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때 오장미의 정체를 마대창 회장에게 폭로하면 오장미는 마대창 회장의 손녀를 사칭한 사기꾼으로 몰려 끝장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화영은 진짜 서린의 엄마로서 자기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요. 최화영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이강혁은 알겠습니다. 대표님,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최화영이 방을 나간 후 이강혁은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마서린을 찾는다.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아서 최 대표에게 넘기면 그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는 거지? 최 대표는 마서린을 이용하고 오장미를 없애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겠지. 그게 끝이 아닐 거야. 오복기를 죽인 것처럼 오장미도 결국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결말인가? 이강혁의 내면에서 배신의 싹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배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방향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최화영을 여신으로 떠받들던 충실한 개가 처음으로 주인의 명령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강준호였습니다. 강준호는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최화영이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과 매일 씨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 그것도 악의 끝판왕 같은 여자가 생모라니.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의 냉철하고 치밀한 강준호, 항상 각 잡혀있고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에게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핏줄은 핏줄이니까요. 그런 강준호에게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화영이 마서린을 때렸다는 거예요. 물론 강준호가 아는 건 최화영이 마서린을 때렸다는 것이지. 그 마서린이 사실은 오장미라는 건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준호에게는 어느 쪽이든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강준호는 마서린으로 위장한 오장미를 사랑하는 남자였거든요. 강준호의 가슴 속에서 지금의 마서린은 오장미인 줄도 모른 채 유일하게 자신의 얼음 같은 마음을 녹인 여자였어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웃음기 없는 시큰함이었던 강준호가 오장미 앞에서만은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었거든요.
그런 여자가 자기 생모에게 맞았다니. 강준호는 채화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 한마디를 내뱉는 강준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채화영은 강준호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 것에 잠깐 가슴이 뛰었지만 강준호의 눈을 보는 순간 그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강준호의 눈에는 분노가 서늘하게 서려 있었거든요. 마서린 씨한테 왜 손을 댄 겁니까? 채화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빠르게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준호야, 서린이가 엄마를 너무 화나게 해서 그만. 순간적으로 강준호가 채화영의 말을 잘랐어요. 이유가 뭐든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입니다. 하물며 자기 딸을요.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시면 저도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합니다. 채화영은 강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겨우 강준호가 자신을 생모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오장미 때문에 그 신락 같은 모자 관계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강준호는 채화영에게 유일하게 남은 진짜 핏줄이었어요. 드림그룹의 지위도 중요했지만 내 아들이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 그게 채화영에게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장미가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은 오장미. 채화영의 분노는 더욱더 극에 달했습니다. 한편 진홍주는 이날 저녁 자기 방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요. 진홍주는 강백호를 오매불망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한 엄마 염산월과 단둘이 살다 보니 남은 건 눈치뿐이라고 하지만 사랑 앞에서만은 모든 계산이 무너지는 여자이기도 했어요. 강백호만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강백호의 웃음 한 번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강백호가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응답뿐. 강백호의 마음에는 오직 오장미뿐이었어요. 그 사실이 진홍주를 미치도록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강백호를 생각하며 울다가 오장미를 생각하면 이가 갈렸어요. 그런데 이제 진홍주의 손에 엄청난 카드가 쥐어진 겁니다. 오장미와 마서린이 쌍둥이라는 비밀. 그리고 오장미가 지금 마서린 행세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폭탄급 진실의 의문. 진홍주의 머릿속에는 강준호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진 팀장은 백호를 좋아하잖아. 그럼 직진해. 내가 진 팀장 편이 돼줄게. 강준호가 왜 자기 편을 들어주겠다고 했는지 진홍주도 어렴풋이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도 요즘은 마서린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강백호가 이상하게 자꾸 마서린 곁을 맴도니깐 곁에서 떨어지면 강준호 본인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였습니다. 진홍주는 이 카드를 어떻게 쓸지 밤새 고민했는데요. 마대창 회장에게 직접 가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재벌 회장을 상대로 이런 폭탄을 터뜨리면 자기한테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결국 진홍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채화영을 만나러 가기로요.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진홍주답게 나름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마 염산호를 닮아 허당기가 발목을 잡는 진홍주였어요. 진홍주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게임판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는지, 채화영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직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복길이 어떻게 됐는지를 안다면 진홍주는 결코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오태평은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오장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미야, 오늘 아침 기사 보고 나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너 정말 백혼의 형이랑 결혼하는 거냐? 요즘 이상한 소문에 동네 아줌마들도 수근수근하더라고. 오태평은 오장미가 마서린 행세를 하면서 강준호와 엮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오장미의 진짜 연인은 강백호잖아요. 오태평은 겉으로는 단순무식해 보여도 양누이에 대한 걱정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양아버지 오복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그 생각만 하면 오태평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장미는 오태평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는 백호 씨밖에 없잖아. 다 계획이 있으니까 오빠는 반찬 가게에서 엄마 잘 부탁해. 하지만 오장미도 속으로는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었는데요. 강준호의 감정이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오장미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얼음장 같던 강준호가 자기 앞에서만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오장미는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홍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드림그룹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채화영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진홍주의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지만 강백호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진홍주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번 살폈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고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할 수 있어. 이건 백호 씨를 위한 거야. 채화영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진홍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채화영은 진홍주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진홍주가 왜 갑자기 자기를 찾아왔지? 채화영과 염산월은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지금 염산월은 마대창 회장의 후처로 마회장 댁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관계가 복잡하긴 했지만 진홍주가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 의아해했거든요. 채화영이 자리에 앉으며 무슨 일이냐? 갑자기라고 물었어요. 진홍주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채 대표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진홍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채화영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으며 뭔데? 빨리 말해봐라고 했습니다. 진홍주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핵심을 찔렀어요. 혹시 지금 마서린 실장이 진짜 마서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채화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눈꺼풀이 한번 깜빡이고 입술 끝이 아주 살짝 경직됐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변화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엄마 염산월과 단둘이 살며 문치만으로 살아온 진홍주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채화영은 빠르게 표정을 수습하며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서린이가 서린이지 누가 또 있어? 라고 되물었지만 진홍주는 이미 확신을 얻은 후였습니다. 채화영의 그 찰나의 동료가 답이었어요. 채화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진홍주가 한 발짝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마서린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오장미일 수 있어요. 마서린과 쌍둥이 언니인 오장미. 채 대표님, 이거 마대창 회장님이 아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진홍주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는데요. 계산 빠른 진홍주는 이 카드를 최대한 비싸게 팔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강백호가 오장미에게서 떨어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채화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사무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채화영의 날카로운 눈이 진홍주를 천천히 훑었는데요. 그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 같았어요. 진홍주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 정보를 어떻게 쓰려는지. 채화영은 빠른 속도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네 말이 맞지도 않겠지만 만약 맞다면 넌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채화영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는데요. 악의 끝판왕답게 위기 상황에서 동료를 감추는 데는 천재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채화영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홍주의 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유할 것인가? 위협할 것인가? 아니면 이용할 것인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진홍주가 대답했어요. 저는 복잡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고 자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백호 씨가 마서린인 척 할 수도 있는 오장미한테서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해주시면 이 비밀은 제 입에서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채화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쉬운 거래였거든요. 진홍주는 돈도, 지위도, 권력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강백호의 사랑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여자치고는 요구 조건이 참으로 소박했어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게 먹히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채화영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강백호가 요즘 자꾸 서린이 곁에 빙빙 도는데 이 말처럼 오장미가 서린이인 척 한다는 충고 들었으니 서린이한테서 떼어놓는 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 비밀은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마대창 회장한테 가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이건 내 목숨이 걸린 문제야. 알겠지? 마지막 한마디에 진홍주는 살짝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이게 퍼지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냥 백호 씨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진홍주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와 거래를 시작했는지
아직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채화영은 이용 가치가 사라진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진홍주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양아버지 오복길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았다면 진홍주는 이 사무실 문을 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진홍주에게는 그런 판단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는 허당기. 엄마 염산월의 DNA가 딸에게도 그대로 유전된 거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강백호는 법률사무소에서 초조하게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장미 씨, 진홍주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아까부터 연락이 안 되거든요. 혹시 채화영한테 간 거 아닌가 많이 걱정이 돼요. 오장미는 잠시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호 씨, 진홍주가 채화영한테 간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강백호가 의아해했어요. 기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미 씨. 오장미가 조근조근 설명했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내 정체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마설인을 찾지 못했으니까 내가 설인으로 있는 게 채화영한테도 어쩔 수 없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진홍주까지 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건 채화영 입장에서는 비밀을 통제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채화영은 진홍주의 입까지 막아야 하니까 오히려 이 비밀을 더 단단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마대창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채화영 본인도 끝이니까요. 강백호는 오장미의 판단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오장미가 너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미 씨, 그래도 조심해요. 채화영이든 진홍주든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채화영은 양아버지 오복기를 해친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한테는 양심이란 게 없어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오장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백호 씨가 내 편이잖아요. 태평 오빠도 있고 우리 숙희 엄마도 계시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채화영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고 양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를 끊은 직후 오장미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강준호였어요. 강준호는 오장미를 보자마자 평소답지 않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뺨 맞은 거 괜찮아요? 오장미는 살짝 놀랐어요. 평소에 강준호라면 절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차갑고 치밀하고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이 오장미 앞에서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최 대표님께 경고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도 했고요. 오장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준호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지켜준 거잖아요. 오장미는 고마워요. 강 본부장님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마음속은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오장미의 연인은 강백호입니다. 그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강준호의 이런 진심 어린 모습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오장미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백호 씨 사람이야.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이 삼각관계의 불씨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조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강혁은 채화영의 지시대로 진짜 마설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곳곳의 병원과 요양시설을 돌아다니며 혼수 상태의 젊은 여성 환자가 입원해 있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이강혁의 예리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하지만 이강혁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설인을 찾아서 최 대표에게 넘기면 그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는 거지? 오장미라는 여자도 결국 오복길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건가? 이강혁의 내면에서 싹튼 배신의 감정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묵인, 마대창의 분노, 강준호의 갈등, 진홍주의 폭주, 그리고 이강혁의 흔들림. 5개의 불씨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이 불씨들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 첫 번째 남자의 모든 비밀이 한꺼번에 폭발할 겁니다. 과연 오장미의 위장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홍주와 채화영의 위험한 동맹은 어떤 파국을 가져올까요? 이강혁은 정말로 채화영을 배신하게 될까요? 그리고 강준호의 사랑은 오장미와 강백호 사이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낼까요? 이 모든 답이 곧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전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